좋은 콘텐츠와 평범한 콘텐츠의 차이가 뭐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찔리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건 좋은 콘텐츠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추구하는 건 자기만의 시선이 그래도 조금은 담겨 있어야 된다. 요즘 너무 콘텐츠가 많잖아요. 플랫폼도 많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 잘 됐을 때 그걸 카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진 그런 시류도 있고, 근데 카피하는 것도 어떻게 카피하느냐에 따라 좋은 카피일 수도 있고 평범한 카피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에 한 1% 정도의 나의 시선이 있느냐, 그게 뭐 비디오그래피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요, 센스 있는 자막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획 의도의 한 방울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PD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 일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좋아하는 것과 또 그 정도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항상 학생분들께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하면서 별다른 보상이 크게 있진 않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보상이 재미인 건데, 재밌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근데 노동을 하면서 재밌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일은 재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보상이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나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고 이 업계에 속하고 싶고 뽑히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좀 좋아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면접을 볼 때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나 뭐 살아온 행적을 보면 영상을 단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콘텐츠 뭐 글이든 뭐든 어떤 콘텐츠든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그런 친구들인데 난 이걸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만들면 되긴 하지만 제 생각에 정말로 이게 하고 싶었다면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도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한 카메라, 시내 카메라가 아니라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찍고 편집하고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또 그 다음 콘텐츠에 반영이 되고, 이걸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가에 대한 좀 메타인지가 필요하고, 정말 좋아해서 이 구차한 여러 일들을 견딜 수 있다면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뭐 제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한 3년째 이제 AI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21년도에 이제 티빙 오리지널 가상세계지만 스타가 되고 싶어라는 프로그램도 제작을 했었고, 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생성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이제 추리 서바이벌을 이제 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거 2탄으로 이제 생성 AI를 좀 사용을 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두 번째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딥하게 생각하고 있는 화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화두예요. 아무래도 AI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화두를 담은 생성 AI를 활용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이제 OTT 플랫폼에서 투자를 받아서 좀 하고 싶은데요. 아직 아무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다면 혹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회사로 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 업계가 매해 다르고 또 다달이 환경이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12년도 입사를 하고 단 한 해도 변화가 크지 않았던 해가 없었다고 느낄 만큼 항상 새로운 것이 찾아오는 업계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직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변화에 좀 유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보드라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주 예전에 레거시 제작을 할 때처럼 회사에서 예산이 주어지고 뭔가 프로그램이나 테마가 정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목표 설정을 하고 내가 주제 설정을 하고 내가 플랫폼을 고르고
내가 어떻게 몇 분으로 나갈지, 몇 회차가 나갈지, 어디서 돈을 투자를 받을지를 결정해야만 제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요즘 업계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허무주의에 빠진 PD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변화에 좀 적응을 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거 보시는 학생분들도 좀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눈을 크게 뜨고 또 내가 어디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질문지 주신 것 중에 PD라는 직업은 땡땡땡이다라고 이제 주셔서 그걸 이제 여기 오는 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PD라는 직업은 경계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도 있어요.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디렉터이기도 하고 창작자이기도 하면서 직장인이기도 하면서 그런 항상 경계에 서 있는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인터뷰를 요청을 받고 처음에 그 면접 봤던 일을 좀 되짚게 됐는데 그때 제가 최종 PT 했던 주제가 꽃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키카피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키카피였고요. 당시에 뭐 다양한 예를 들면 락 음악을 하는 사람,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이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스님 뮤지션과 이제 CCM 뮤지션이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그런 1차원적인 콘텐츠였지만 당시에도 경계에서 꽃이 핀다라는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제작을 해왔고 기존의 질서에 따라서 뭔가 하기보다는 좀 1%라도 새로운 거랑 뭔가 접합이 되었을 때 좀 창의적인 게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시청자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경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들을 섭렵하셔서 좀 콘텐츠 창작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회사에 오시게 돼서 같이 일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우겠습니다.